네, 전일장 수급 흐름 짚어보면서 오늘장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정말 스마트하게 읽어내시죠. 하창원 헤르메스닥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증시들이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네. 한 줄 총평 가능할까요? 일단은 약간의 좀 부담감대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이랑 그 금요일에는 또 휴장이 있잖아요. 네, 뭐 중국이라든지, 중국에서요. 네. 뭐 그래서 그런 휴장들도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뭐 FOMC 뭐 이런 결과들이라든지 약간의 조금 숨고르기 주라고 일단 생각을 네.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전일장 복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어제장 양시장 외국인 기관의 팔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0선 두고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한때 2,600선 살짝 붕괴했지만 개인이 4,111억 원 순매수에 나서면서 2,604로 거래 마쳤습니다. 의료 AI, 해운, 또 중국 소비,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도 0.25% 하락한 886에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 2차 전지주들 소폭 하락했네요. 자, 시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일부 관련주들이 오른 모습이죠. SY 도하 엔지니어링이 그 주인공이었고요. SY 8.43%, 도하 엔지니어링은 2.89% 강한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미중 갈등 긴장 완화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정규장에서도 움직였던 게임주와 화장품주, 역시 시간외에서도 그 기세 이어갔는데요. 게임주 롱투코리아 5.46%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화장품주인 아우딘 퓨처스 3.35%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요즘 음원 차트 보면 여자아이들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이에미버 큐브엔터는 2분기 호실적이 전망이 되는데요. 정규장에서도 두 자릿대 급등이 나온 모습인데 시간외에서도 흐름 이어간 모습입니다. 시세 확인해 보시면 2.55% 오르면서 강한 상승폭을 켜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아주 야무지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롱투코리아, 아우딘 퓨처스, 큐브엔터 이렇게 눈에 좀 띄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큐브 엔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상 좀 많이 떨어졌을 때마다 좀 커버를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요. 네. 일단 전거래일에 엔터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뭐 큐브 엔터도 급등이 나왔고, 뭐 이제 조금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RBW도 네. 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뭐 JYP라든지 뭐 SM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고요. YG만 약간 조금 기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사들 너무나도 지금 좋은 흐름들이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큐브 엔터로 선정을 했고요.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아이들의 신보가 나왔죠. 아이필이 이제 선주 문량이 116만 장인데 이게 이제 한 5거래일 만에 작년의 음반 매출치를 뛰어넘는 이런 기염을 토하고 앨범 있습니다. 판매량이 대단하네요. 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선주문량이 계속적으로 이전보다도 늘어났는데 사실상 이전에 조금 핫했었던 뭐 우리들이 뭐 톰보이라든지 뭐 그다음 누드라든지 이런 네. 거보다도 지금 앨범 판매량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흥행하는 이런 기조들도 상당 부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큐브엔터가 이제 음반이라든지 이런 매출의 비중이 여자애들 비중이 높습니다. 네. 한 3분의 4 정도. 가 거의 뭐 75% 정도라고 보셔서 약간은 그런 아티스트가 좀 치중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네.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제 B2B 미니 앨범이 나오고요. 또 이제 펜타곤에서 일본 디지털 싱글 앨범 판매가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런 비중들은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도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이제 신규적으로 들어온 이런 그룹들이 엄청나게 뭐 핫하죠. 뭐 뉴진스부터 뭐 피프티 뭐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신인이 신인 같지 않은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아티스트 다양화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연은 없나요? 네? 공연, 월드 투어. 네, 있죠. 네네. 네, 지금 안 그래도 서울 쪽에서 이미 뭐 매진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월드 투어를 하게 되는데 한 10개 지역에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앨범 이제 티켓비가 13만 4천 원인데 이거보다 가격이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일부 지나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감염자 수는 많이 있지만 사실상 좀 이제 감기처럼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큐 부분도 좀 좋아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Q단과 P단이 전부 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매출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오프라인 콘서트가 잘 되면 추가적으로 같이 붙여주는 게 MD 매출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고 매출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광고 매출이 약 40억 원 규모였거든요. 올해 초로는 한 100억 원 정도고 하반기에 만약에 중국까지 모멘텀이 붙어준다고 한다면 120억에서 130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배 이상.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광고 매출도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네,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뭐 음원이라든지 이런 아티스트 광고 쪽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또 이제 이 회사가 화장품도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니모카라는 회사와 작년에 조인트 벤처 체결을 했는데 뭐 올해 신제품이라든지 또 판매처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큐벤터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을 때도 한번 커버를 드리긴 했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사실상 좀 급락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텐센트 뮤직과 이제 3년 동안의 이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텐센트 뮤직이 중국에서 가장 큰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사들이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이 회사 역시도 실적 베이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RBW도 뭐 우중이라든지 이런 이슈 있지만 이 회사도 실적이 2배 이상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엔터사들이 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군들은 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네요. 큐브엔터의 그러면 가격 접근은 어떻게 좀 생각해 볼까요? 네, 일단은 좀 전고점 라인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어서 뭐 근데 뭐 전 충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26,500원부터 27,500원까지 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2,000원으로 전고점 뚫고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2,000원으로 잡았는데요. 사실상 22,000원에서 2만 원 라인 되면은 제가 아마 또 가지고 올 것 같고요. 네. 이때 2차 매수로 손절보다는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신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네, 큐브엔트의 목표가 32,000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이 2,800억 원대, 기관이 1,300억 원대 순매도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도 규모가 186억 원, 그리고 기관은 708억 원 정도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그 와중에도 외국인 기관에서 순매수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입니다. 원전의 기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시세 확인해 보시면 0.05% 빠졌지만 무려 21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신작 게임 모멘텀의 크래프톤, 또 K-팝의 인기만큼이나 뜨거운 엔터주, JYP 엔터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JYP 엔터 5거래일 연속 담고 있고 크래프톤도 8거래일 연속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 행렬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기술에 꼭 필요한 이 HBM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각광받고 있는 ISC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장바구니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주 소식을 알린 현대 로템까지 외국인의 장바구니에서 확인이 됐네요. 3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X세미콘, 한미약품, 현대 엘리베이까지 눈에 띄는데요. 15거래일, 13거래일, 12거래일 이렇게 강한 상승폭을 켜내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I 투자 붐이 계속되면서 실질적 수혜주로 꼽히는 대덕전자,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7거래일, 5거래일 각각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순매수 특징주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하나 꼽아주시죠. 네, 현대 로템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네. 네, 뭐 사실상 굉장히 핫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뭐 네. 핫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도 한 5%대. 네, 뭐 일단은 실적 베이스로 가는 회사고, 네. 뭐 저는 조금 뭐 이제 일단 외국인으로 잡기는 했는데 기관에서의 사모펀드가 지금 고점 라인에서 계속 매수를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수익을 굉장히 따지는 또 그렇죠. 수급처이기 때문에 예. 이 수급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수주 기대감 굉장히 좀 유효한 상황이고요. 뭐 K2 전차가 반영이 되면서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아마 방산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2분기에 뭐 영업이익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서 방산에 대한 이런 수출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좀 기대감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방산이 약간의 조금 주춤을 거렸던 이유가 이미 뭐 수주들이 나올 만큼
조금 나온 것이 아니냐. 뭐 나머지 지역에서의 수주들은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언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죽어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뭐 또 이제 정부에서의 그런 좀 방한 이슈들, 방문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뭐 이 회사는 K2 전차에다가 지금 뭐 이제 이 기차 관련된 열차 관련된 부분까지 좀 같이 이슈가 엮여 있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모멘텀도 같이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단 실적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선과 11선 부분을 좀 강력하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 매출이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2분기 실적에서 또 나타나게 될 텐데 만약에 증권가 흐름대로 만약에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저는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추가 수주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결과치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아마 좀 계단식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수급적인 강력한 이탈이라든지 뭐 이평선에서의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현대로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움직일 때마다 또 같이 상승세에 나오는 우리가 또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만큼 가격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네, 주시죠.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전이죠.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왔었던 이 가격대 라인 부분까지 좀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오일선과 이격이 좀 벌려져 있지만 일단은 요거 감수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44,000원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워낙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자리 잡고 우상향 기조가 나오게 된다면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33,000원으로 잡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네.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상 이 라인 여기 33,000원부터 3만 원 라인을 깨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깨졌을 때는 저는 뭐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시는 게 네.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로템 매수가 37,500원, 39,000원대 이야기 됐습니다. 목표가 44,000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이전에 한번 또 소개를 드렸는데요. 변압기. 네, 잘 변압기 팔리고 쪽 있죠. 실적 베이스로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 섹터 건설기계 뭐 이런 쪽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10년 동안에 이런 사이클이 제대로 왔죠. 이제 25년과 40년짜리 노후 이런 변압기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최대 성수기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신규적으로 붙는 것이 전기차 인프라 투자들이 또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간밤에도 이제 테슬라가 또 급등 나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변압기들이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설치를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 25년 이후부터 풍력이라든지 이런 태양광에 대한 설치량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소들이 또 생기게 되더라도 변압기를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같은 경우는 노후들만 교체를 하더라도 이 물량이 어마어마한데 네. 신규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죠. 게다가 앞서 말씀해주신 뭐 우크라이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우디 같은 네옴시티 같은 부분에서도 사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변압기 부분은 약 2년 전부터 미국에 대한 수주 흐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관련된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북미 지역에서의 수주 기조들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대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이미 수주 잔고량들이 꽤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박스권 뚫고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인 우상향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 회사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 매출이 뭐 61%, 그다음 영업이익이 177% 늘어났고요. 아마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 쪽에서 변압기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 자체를 그냥 배터리화하는 이런 흐름들이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네. 나타나고 있고 관련된 수주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 업황의 호황과 더불어서도 약간의 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수기 매도 분기 최대 이익을 달성한 HD 현대 일렉트릭 말씀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 한 4만 원대 후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지금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54,500원부터 56,500원까지 약간의 5일선 부분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65,000원입니다. 저는 뭐 사실상 계속적인 우상향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도 이 종목 45,000원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렇게 다시 기회 주면은 네. 손절보다는 오히려 비중 추가 확대. 매수, 네, 네. 비중 확대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매수가 54,500원, 56,500원대의 얘기가 되었고요. 1차 목표가로는 65,000원 제시됐습니다. 자, 이어서요. 추세의 발빠른 움직임 보이고 있는 사모펀드 어떤 종목 담았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주입니다. 먼저 K뷰티의 힘으로 화장품주에 계속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맥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2.52% 오르면서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LX 인터내셔널 체크해보시면 리튬 모멘텀으로 사모펀드가 점 찍은 모양새인데요. 1.16% 정규장에서도 오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성 DS도 살펴보시면 1.05% 오른 모습이고요. 또 K엔터의 주인공 하이브도 나와 있고 대덕전자까지 확인이 되면서 AI 모멘텀을 받아간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사모펀드의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오늘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LX 인터내셔널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상 뭐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네. 최근 한 달 동안에 좀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기관에서 뭐 네. 금융투자나 투신 이런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네. 부분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본에서도 뭐 종합 상사들이 날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왜 버핏 온께서 네. 한국의 상사에는 관심을 안 두실까요? 곧 뭐 좀 아쉬웠습니다. 네, 뭐 네. 우리나라도 관심을 갖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LX 인터내셔널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인 포트폴리오를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좀 저평가 부분이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야 막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고 있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구조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니켈 등 2차전지 전략 광물에 대한 사업도 영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니켈 부분을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이런 광산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또 어느 정도의 좀 주가 탄력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 부품 부분에서 M&A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종합 상사들은 뭐 실적들이 워낙 잘 나오고 네. 저평가가 되어 있고 뭐 배당도 좀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뭐 중기 투자로는 충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이제 단기 박스권 이전에 한번 좀 거래량 동반해서 급락이 나왔었던 그 초반 부분까지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33,000원에서 35,000원까지 좀 분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41,000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대량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한 45,000원까지 상방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엑시트를 하시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9,00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가장 바닥 라인 부분이어서 가격적인 부담은 좀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해당 종목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운용 기간에 따라서 뭐 비중을 축소를 해보셔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단에서 이슈들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